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제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하나 여쭤볼게요. 퀴즈예요. 누구한테 퀴즈 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떨린다. 자, 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요일이요? 짝깍짝깍짝깍짝. 화요일이 무슨 날이지? 일주일에 두 번째 날. 우리 앵커님은 화요일이지 뭐예요? 끝이에요? 라디오 재판정하는 날이라고 그러네. 라디오 재판정하는 날. 저는 화요일 그래 딱 생각이 났는데 네. 화나는 날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화나는 날. 왜요? 화요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화요일이 화나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화창한 날, 화사한 날, 화려한 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정말 화가 많구나. 부정적으로 살았구나. 뭐 약간. 그러니까 되게 반성을 하면서 제가. 아까 화자로 시작하는 것 중에 화나는 날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원래 인지심리, 언어심리 전공이었는데 예. 이게 그 본인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나 뭐 이렇게 예. 이거랑 연결되잖아요. 이 그러네. 처리 속도가. 이게 내가 이제 문제구나. 분노가 많으시구나.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아예 저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뭐예요? 인지심리학적으로?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 심지어 일주일에 두 번째 날. 근데 사실 두 분은 틀린 게 시간을 많이 앞에서 잡아먹었잖아요. 생각하느라고. 이러면 다 반칙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럼요. 단순한 사람. 백변호사님.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퀴즈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야광색 후드티를 네, 입고. 이거밖에 안 입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옷이 딴 것도 저 있어요? 지금 저번에는 핑크 야광이었고 그래요? 이번엔 노란색 야광이고. 저랑 오늘 좀 이건 나 맨날 비슷하게 입어보는 것 입고 같은데. 오셨는데 오늘 하여튼 앞에서 좀 진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분과는 좀 깔깔거리면서 웃음으로 한바탕 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분 오시면은 사실은 조금 무거운 거 하나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제 말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리는 그 사기범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신원이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검에 올라 있는데 이름이 김다운. 신원이 공개됐다 함은 도대체 이 사람이 프로필이 뭔지가 다 공개가 됐어요. 일단 좀 아세요, 두 분? 어떤 네, 사람인지? 좀 들었는데요. 김다운이란 사람? 근데 일단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김다운. 근데 다운. 근데 이분이 34살인데 뭐 예전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예. 근데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요트 임대 사업을 본인이 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한 다음에 혼자 한국에 왔고 국내에서 요트 임대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는데 예. 이 광고를 보고 이희진 씨 아버지가 먼저 본인에게 접근했다. 아. 이게 이제 이 김다운 씨의 주장입니다. 어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희진 씨 아버지를 만나면서 예. 이희진 씨 아버지가 본인에게 또 주식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예. 2천만 원을 이제 줬다는 건데 거기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 원 어떻게 줬을까 말이 안 되고 특히 2천 원 줬다 그러면 뭐 계좌이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예. 또 뭐 통화 내역도 없고 또 투자자를 모집해서 올렸다는 광고도 없다. 이래서 사실 다 이상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다운 씨도 이상하지만 예. 김다운 씨 변호인 또 스토리가 또 되게 재밌어요. 김다운 씨 변호인으로 처음부터 그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 언론에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예. 그분이 갑자기 사임했어요 어제. 왜요? 왜 사임했냐 그랬더니 이희진 씨가 자기에게 제대로 말 안 해서 예를 들면 요트 임대 사업했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예. 번째는 이희진 씨의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본인이 5천만 원을 받았대요. 변호사비로 되게 많이 받았죠. 김다운. 네, 김다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예.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물어봤더니 예. 그 이희진 씨 부모님을 살해하고 이제 가져온 돈이 5억 있잖아요. 가져온 거. 네, 그 중에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다 돌려주고 사임했다. 이거 못하겠다. 들어온 돈 받았고 예. 그건 내가 못하겠다. 참 이 김다운 씨의 스토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말을 못하겠어요. 34살이고요. 김다운입니다. 김다운이고 미국 유학파.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요트 임대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요트를 판 건 아니고 빌려주는 누가 요트를 팔려고 할 때 중간에 그러니까 팔려고 아니라 타려고 할 때. 그 요트를 얘기예요? 타려고 할 때요. 예. 타려고 할 때요? 임대. 임대업이에요, 빌려주는 거. 그냥. 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망가지게 된 건지.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원 공개하고 오늘은 이제 얼굴 공개한다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신원 공개, 얼굴 공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신상 공개 기준과 관련해서 대부분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다 강력범죄자들인데 예.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헷갈려요. 일단 기준은 예. 신상 공개 심의라는 걸 열어야 돼요. 거기에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강력범죄일 것. 강력. 뭐 이번에는 피해자가 2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강력범죄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에요. 아, 그 확실해야 그러니까 증거가 돼요. 명확하고 근데 아.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명확하죠. 다만 동기 부분이 지금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 전에 계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1년 그다음에 계획했답니다. 1년.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뭐 피해자 그 이희진 씨의 네. 피해자와도 접촉을 했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는 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 요건을 갖추면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가끔-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번 열고 네, 그렇죠. 거기 통과돼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에게 뭐 미성년자인 뭐 자녀들이 있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를 피해가 주거나 될 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그 8살 초등학생 성폭행했던 김수철, 김수철. 그다음에 오원춘, 네, 네. 소 8달 토막 살인이죠. 예. 또 그다음에 좀 최근이라면 어금니 아빠 이영아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상이 공개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신원 공개, 오늘은 얼굴 공개까지 되면서 김다운이라는 이름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오늘 잠깐 짚어봤어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그건 아니었고요. 오늘 재판정 주제 역시 뜨거울 것 같습니다. 버닝썬에서 파생된 문제인데요. 승리가 운영하던 곳이 버닝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라면집이 있었어요. 일본 라면집. 근데 여기는 승리가 자기만 운영한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줬습니다. 가맹점 몇 개래요? 일단 국내 44곳, 예. 그다음에 해외 7곳입니다. 많았네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승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예. 연매출 예상이 250억 정도 된다. 장사 그래서- 잘 되던 곳이거든요. 아, 그럼요. 잘 그리고 되던 여기 곳들. 굉장히 사람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아오이라멘이라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매출이 정말 수직 낙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 승리의 일본 라면집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주들 오너 리스크 배상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 놀랐어요. 맨날 너무 세게 치세요. 쳐요 지금.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이게 세게 쳐도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화가 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다더니. 하나는 화요일. 자, 야, 이게 지금 말이죠.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는가 봤더니 2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74%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야, 저기 승리가 하던 라면집이래. 이러면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진짜.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아오리 라면이라고 하는 곳도 이게 유리홀딩스 지분 가지신 그 분이 있잖아요. 유리홀딩스 유모 박한별 대표. 씨 남편. 네. 네, 유 대표. 그분하고 같이 하는 유인석. 거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아오리 FMB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승리와 유리홀딩스 지분이 43%예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아예 지분 전체를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너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74% 정도 떨어졌으니까. 지금 승리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네, 승리는 그렇죠. 손을 뗀 상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 라면집으로 기억을 하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 가맹점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상을 해달라. 그렇죠. 이 우리가 왜 승리라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보상을 해달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승리 라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치킨 프랜차이즈, 무슨 햄버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재판정에 한번 올려보는 건데요. 오늘도 두 변호사님께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손실 배상 보상 해줘야 된다 쪽 들어주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은 네. 법이다. 이쪽을 들어주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를 들으시고 보상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보상, 뭐 노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보상할 수 없다. 이거는 어렵다 생각하시면 백변 뭐 불가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려 있고요. 노 변호사님 네네. 배상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희망사항이시고 아니요, 그래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가맹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 조항이 그 이전에 있던 분들한테까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을 못 받는다가 이제 요점이거든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올 1월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오너 리스크법이라는 게 새로 적용이 되면서 규정이 있죠.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계약서 쓸 때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올 1월이라고 하면 2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 전에 계약한 바로 분들이니까 그거죠. 문제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예. 이 가맹사업법에 있는 오너리스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조금 입증 책임이 조금 완화되고 좀 규정이 명확한 게 있어서 이런 식의 오너리스크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상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있다는 그 정도인 것이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이 필요해요. 아, 이 경우도 네, 계약서가 그럼요. 있더라도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너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느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입증을 해내면 된다. 그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일반 민법이나 일반 상법으로 돌아가서 혹은 프랜차이즈점 법엔 사실 이 오너리스크법은 없지만 예. 어쨌든 일반적인 그 원래 법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오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 상관관계는 입증해내기 수월하겠습니까? 승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게 어렵지만 승리 씨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분석한 거에 보면 예. 1월 달에 23%가 떨어졌다 그러고요. 예. 2월 달에 41%가 떨어졌고 좀 예. 전에 김현정 앵커님이 예쁜 목소리로 74%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게다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당 평균 3천만 원씩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건 있습니다. 이제 소송과 상관없이 그렇죠. 도 이상 그 얘기는 돌려주겠다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본인이 했어요. 책임을 지고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아, 그것도 증거가 된다. 그럼요. 자, 네. 백 변호사님. 사실 확실히 노 변호사님이 감성적이에요. 아, 왜요? 이거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세요. 이거 감성 소녀긴 변호사의 하시죠. 감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지만 사실 그 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입증을 해내야 된다. 네, 그렇죠. 손해를. 근데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호시기 방지법이라고 해요. 호시기 두 마리 치킨.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이거는 오너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법이 바뀌었지만 예. 법은 형식적으로 명목상만 바뀐 겁니다. 그 전과 지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전에 오너리스크로 입증해서 배상받았던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전에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을 것 없습니다. 같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번도 입증 못했어요? 그러니까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때도 가맹점주들이 뭐 소송한다 만다 했는데 그것도 결국 위험에 넘어갔고. 아니 그 호식이 그 사람이 호식인가요? 그 사람이 그 성폭행을 네, 그렇죠.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미지 완전 그때 나빠져가지고 매상 가맹점 떨어지고. 매출이 뭐 최대 4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번에 승리 라면집도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배상이라 보상. 예. 배상은 잘못했을 때 해주는 거고요. 보상은 그냥 도의적으로 내가 맞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해주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의 잘못, 오너의 뭐 형사 책임 때문에 떨어졌는지 입장이 되게 어려운 게 형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승리 때문에 매출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그 보도가 있지만 예. 사실 법정으로 만약에 가야 되면 예. 이게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라면에 대한 그 유행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이걸 오로지 이 승리 사건으로 이 매출 떨어진 걸 다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74% 중에 10%는 맛 때문일 수도 있고 5%는 그렇죠. 거기 입지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 때문에 떨어진 게 몇 프로 이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어떻게 수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명목상 조항일 뿐이지 이걸 기초로 해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아요. 노 변호사님.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변호사의 감정으로 지금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저는 변호사의 감정으로 해주세요. 어제도 밤을 꼴딱 샜어요. 항소유서 쓰느라고. 자, 그럼 이번 경우 같으면은 찾아왔어요. 노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입증, 뭘 갖고 우선 입증하시겠습니까? 그 뭐 통계적으로 74% 떨어졌다라고 하는 예. 근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기준을 봤을 때. 일단 예. 그러니까 승리 사건이 있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게 승리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찍느냐. 보세요. 일단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떨어진 건 네. 확실하다. 첫 그렇죠. 번째.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나면은 그 매출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뭐 맛이 떨어진지 모르겠다. 그럼 맛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손맛이 아니에요. 계량화된 규격화된. 그리고 규격화된 그런 맛이 있는 거고 규격화된 이런 재료들이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변수가 똑같고 승리 씨의 변수만이 하나가 독특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매출이 떨어진 것의 인과관계는 승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합리적이죠. 그 사이에 유행이 좀 이렇게 확 지나갔다. 그러면 다른 라면집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아, 그 같은 일본 네. 라면을 그러니까 이게 파는 하나만 가지고 포인트를 다른 잡는 게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 계산을 할 때 오케이. 승리 씨의 사건 하나만 가지고서 뭐 맞네 안 맞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라면집 비교. 전달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예. 오세요, 제가 예,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입증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노 변호사님처럼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 예, 예. 그럼 아마 조정으로 끝이 날 거예요. 아, 서로 합의 만나서 보고. 합의 봐라. 근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예. 이 본사에서 우리는 조정 안 한다, 합의를 안 한다 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예. 오늘 라면 먹을까? 그러다가 예. 근데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삼겹살 먹자. 어허.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 영양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요. A라는 치킨집 제가 이제 치킨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뭐 그런데도 처음에 막 정말 사람들 줄 서서 뭐 배달하려면 막 1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다가도 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유행이 떨어지면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승리 씨 때문인 것 애매하네요. 같긴 해요. 예. 같긴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법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그건 좀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계해봤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승리 프랜차이즈 라면집 승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58대 42, 42%대 58%로 배상해줘야 마땅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 진짜 가맹점주들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법이나 개혁사가 훨씬 달라져야 돼요. 더 강화돼야 된다. 네, 법이 맞습니다. 그런 쪽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끝으로 네, 말씀하시면서 맞습니다. 예. 정말 피해 보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깝네. 맞습니다. 아까 뭐 수치로 계량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피해 안 본 건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창한 날 되세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